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시장 진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올해 코스피 시총 탑10 종목의 순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의 급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2년 4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이 됐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개인들의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시총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탑10 종목을 올해 연초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코스피의 시총 순위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월 27일에 상장한 후 시총 2위에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오늘 신저가를 경신했죠. 주가가 1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1월 3일 기준으로 시총 2위였지만 LG엔솔의 상장 이후 3위로 밀려났습니다.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연초와 동일한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5위는 현대차입니다. 연초 대비 순위가 2계단 상승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위상이 상승했다는 평가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럽에서의 압수수색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일부는 하락폭을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총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6위는 네이버입니다. 연초 대비 3계단이나 하락했는데요. 네이버의 시총은 1월보다 20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카카오도 6위에서 10위로 하락했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플랫폼 대표주인 두 종목의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위는 LG화학, 8위는 삼성 SDI, 9위에는 기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의 시총 순위 변화 알아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탑10의 1위 삼성전자는 연초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1년 전 20%대여서 현재는 이제 18%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도 그닥 좋지가 않고 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내려잡고 있는데 최수창 파트너님, 좀 이 같은 흐름 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 같은 흐름이라면 이제 그 시총에 대한 그렇죠, 어떤 시총의 비중이잖아요. 비중.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상대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시총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뭐 삼성전자의 비중이 계속 축소가 된다, 또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더 커진다. 한편에 삼성전자에게만 집중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산업들은 성장을 못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근데 이 표를 오늘 지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는 게 결국 1위부터 10위까지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IT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의 급성장했던 국면에서 지금 좀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구나라는 하나가 힌트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IT 자동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한 기업하고 LG화학 빼면, 사실 LG화학도 ABS 수지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들어가냐? 자동차 내구재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상 삼성 바이오스 하나 빼면 전부 다 IT하고 자동차거든요. 그리고 하대적인 좀 측면에서 IT하고 자동차가 국내 산업에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가장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핵심 산업이고 핵심 종목이라는 것이 힌트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인데,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계속 시총의 상위 1위 종목을 정말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전하고 지금 확 바뀌었거든요, 실적으로. 1위가. 근데 우리나라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성장하거나 가치가 계속 부각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결국 삼성그룹의 삼성전자다라는 게 확인된 거거든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가 좀 안 좋다는데 실제로 분기 예상치를 본다면 매출이 77조 원이 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1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상에서의 뭐 한 1조 단위로 큰 차이가 난다면 좀 우려가 깊겠습니다만,
뭐 예상 수준 정도만 발표된다면 역대급의 분기 실적이라서 실적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3나노 양산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나노 양산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TSMC에 대해서 파운드 비메모리 쪽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발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시초를 마련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TSMC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삼성전자 뒤늦게 양산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 본다면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잠정치 발표되는 그 시점에서 시장의 어떤 터닝 포인트나 심정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될지 지켜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작년 한때 시총 3위와 4위를 앞다툼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급락이거든요. 지금 6위와 10위로 내려갔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당분간 더 이런 약세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네이버, 카카오가 비대면사의 코로나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재택근무. 이게 전국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마찬가지로 비대면 사회가 형성되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거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나름대로 재택근무의 사회를 전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에서 가장 수혜를 본 게 IT 플랫폼 이 두 기업이거든요. 이인즈 뭐 집에서 계속 인터넷만 한 건 아니고요. 예, 비대면에서 소셜 커머스, 이커머스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이에 따른 발맞춘 성장성이 부각되고 또 그 시점에 다른 제조업 이런 기반에 크게 성장할 수 없다 보니까 예. 실적도 좋게 발표가 됐었고 성장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어떤 심리가 강하게 몰리면서 실적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던 주가 국면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했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시장이 좀 하락할 때 금리 인상 시기 또 이번에 인플레이션 우려 매크로적 변수에 있어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몰렸던 곳에서 가장 많은 차익 매물을 좀 맞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 좀 늦게 잡으시면 떨어지는 구매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구매에서 카카오랑 네이버를 봤을 때 답답하겠지만 실적으로는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가장 많은 상승 주도를 보여줬던 건 네이버랑 카카오였으니까 지금은 그런 충분한 고평가 반영해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예. 현 시점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카카오를 기준점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에서는 낮은 밸류에이션 다시 말하면 좀 과도한 매도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성장성이 없다라고 볼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의 가치적인 측면을 지금은 바라볼 때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낮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이란 건 어떤 거냐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SNS 기반으로 또는 앞으로 이커머스 쪽으로 또는 검색 시장에서 이 IT 플랫폼 국내에서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침투해서 경쟁해서 뺏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저평가적인 매력 속에서 반등의 시그널을 쓰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금은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아까 파트너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변화된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뭐 IT와 이제 자동차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 업종 가운데 좀 주목할 기업이 있다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 전체가 상승하고 투심을 확연히 좀 바꾸려면 시총에서 핵심 종목이죠. 거기서 기준이 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그 10종목에서 이런 구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지금 들었고 시장이 빠져있던 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예. 반영된 거라면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 이제 바닥이고 서서히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되고 경기 민감주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수출 산업 품목에서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산업의 종목들을 봐줘야 되는데요. 그 기본이 뭐냐?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현 시점에서 경기가 살아난다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살아나고 네. 그리고 석유화학에 있어서 에틸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소재를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만들든 집을 짓든 뭘 만들든 이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소재, 폴리에틸렌 쪽에서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섹터는 반도체인데 그럼 당연히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바닥에서 터닝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또 그들 종목은 지속적으로 항상 뭐 이번 구간에서는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 섹터가 아니더라도 예. 반도체 섹터는 산업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에 따라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화학주는요. 폴리에틸렌 쪽에서는 롯데키메카라고 대한유화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를 여러분들이 IMF 이후부터 공부를 해보시면 예. 대한민국 증시 바닥권이 지수 바닥이 나왔을 때 그들 종목은 동일한 타이밍, 동일한 시기에 바닥이 나왔다는 걸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시점에서 떨어지는 칼날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터닝포인트가 나오는 시점 임박하지 않았을까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스닥의 금년 탑10 종목 순위 변화를 이담격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코스닥의 연초와 현 시점 시총 순위 변화도 알아봤습니다. 코스피보다 순위가 변동된 종목의 수가 더 많습니다. 4위였던 LNF가 2위로 올라섰는데요. 테슬라 효과가 주가 상승에 힘을 더했다는 분석입니다. LNF는 테슬라의 양극재를 공급하죠. 전기차 시장 성장에 수혜를 입으면서 시총 순위가 2계단 상승했습니다. 3위는 HLB입니다. 올해 초 8위에서 무려 5계단이나 상승했는데요. 바이오 업종은 원재료비의 부담이 낮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HLB의 항암 후보 물질의 신약 허가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카카오게임즈, 5위는 펄어비스인데요. 펄어비스는 올 초 기준 3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6위와 7위 모두 제약주입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은 순위가 4계단이나 올랐습니다. 오늘 동사의 호재인 뉴스가 발표됐죠.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특허 등록이 공식 허가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지난달 중국의 허가에 연이은 미국의 승인으로 알테오젠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순위가 대폭 내려갔습니다. 2위에서 8위로 떨어진 건데요. 올해 초 배터리 공장 화재라는 악재가 있었죠. 공장이 재가동되었고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2차 전지주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연초 대비 약 12% 감소했습니다. 9위와 10위에는 콘텐츠 관련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14위에서 8위로 올라섰는데요. 최근 동사의 2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J ENM은 2계단 상승하면서 10위에 자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의 시총순위 변화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격 캐스터 감사합니다. 제 파트너님, 이번에 코스닥에서 보니까 바이오하고 게임주에 돋보이는데요. 이 두 개 2분기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분기에서 일단 흐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차화전 때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많은 상위로 차지하고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골고루 섞여 있는데 결국 코스닥에서는 핵심은 지금 공격 반도체가 없거든요. 예. 반도체, 그다음에 예전에 자동차 부품인데 지금 이제 좀 빠져나오고 전기차의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게임 산업, 바이오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섹터가 형성이 많이 되고 있고 상장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들 종목이 좀 시총이 살아 올라올 때 투심이 좀 회복되는 모습 보일 텐데 2분기에 우선 보면 바이오주 쪽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뭐 백신 개발이나 기타 등등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2분기 과정에서는 그런 모멘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부재가 아니라 소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의 시총의 상위가 올라왔던 종목들은 눈에 띄게 지금 하락해서 상위 순위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유메이드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라든가 P2E로 관련된 게임주들이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모멘텀도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좀 부재되고 또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국내적으로 게임에 대한 규제, 중국에서도 규제, 국내에서는 뭐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발의를 했던 분이 대표적으로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좀 우려.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한알령까지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중국에서 기대했던 성장, 게임 산업에 대한 모멘텀들이 악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서 2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을 좀 더 투심을 악화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위에서 이제 8위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물론 자체 이슈, 뭐 최근에 뭐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이 이외에도 최근에는 그 LG에너지 솔루션 미국 배터리 공장 이제 투자 이제 재하면서 이제 조금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부진한 모습인데 이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2차 전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자동차가 가면 자동차 부품주가 같듯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가면 부품 업체들도 같이 간다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전임 정부에서 주도 상승했던 것만큼 강하게 좀 조급한 마음에 상승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정말 장기적인 관점 항상 얘기하죠. 2035년 이제 잊지도 않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나와서 항상 반할 때마다 제 얼굴에 2035년이 탁탁 뜰 것 같은데 2035년이라는 긴 호흡 속에서 2차 전지 산업 섹터를 성장이냐 아니냐 각자 한번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열에 7명 이상 정도는 그래 2차 전지 산업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유는 자동차 EV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쪽도 있고요. 태블릿 PC 소형 가전도 있고요. 또 하나는 ESS 에너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2차 전지는 앞으로 더욱더 배터리 산업이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 다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발전도 워낙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오니까 한 중 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기술을 좀 앞서갈지 과거 반도체처럼 말이죠. 기술 경쟁이 붙듯이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배터리에서도 그런 다양한 기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어느 한 개별주를 공략해서 성장될 거야. 이거 너무 많이 빠져서 이런 투자 전략보다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준점에서 저는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의 ETF 전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는 관점을 유효하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단 지금 시점에서 어느 한 개별 종목이 2차 전지가 다 하락하고 심리가 흔들린 상황에서 이 종목은 다르겠지. 특별하지가 이런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산업이 좀 다운되는 과정 이럴 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배터리 셀에서도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 개발에 그리고 LG엔솔에서 생산 능력인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 저점이 아직은 심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떨어질 때가 장기적으로 저점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진단은 코스피 코스닥 시총 순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앱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